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제각기 다른 정책을 내세우면서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했고 김경수 후보는 소득 보장 정책을, 김동연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나도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금융계 관계자들을 만나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번엔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심화돼 있죠. 가치가 없는 종목은 속가내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자본시장을 겨냥한 이 후보와 달리 김경수 후보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라는 소득보장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보급만으로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기능 분리,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개혁 방안과 군 징병, 모병 혼용제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꺼낸 카드는 성평등이었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 동의 여부로 고치는 비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평등은 상식이고 인권의 근간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다른 여성계 수건 정책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 등을 들고 나오면서 2030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 불린 교황은 대성당이 아닌 성당 밖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바티칸 사도궁의 교황 관저가 빨간 리본으로 봉인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88세를 일기로 12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서거했습니다.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La sua vita tutta intera è stata dedicata al servizio del Signore e della sua Chiesa. 교황청은 뇌졸중과 심부전이 사망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순금 대신 철로 만든 십자가를 지니고 호화 관저 대신 일반 사제들의 숙소에서 생활했던 교황은 마지막 순간도 검소했습니다. 유언장에 자신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성당 밖 지하 무덤에 묻고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던 교황의 서거에 신자들은 물론 각국 지도자들도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그와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을 신이 축복하길 기원한다고 적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습니다. 교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부터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 또한 교황의 선종엔 러시아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거주했던 산타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교황의 시신을 며칠간 안치했다가 이르면 오늘 23일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 일반 대중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은 패배자라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와 달러화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파월은 항상 너무 늦는다, 패배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한 건데 시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970여 포인트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재차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면서 금값은 온스당 3,400달러,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반면 달러 가치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는 셀 아메리카 흐름이 강해졌다며 달러 가치와 S&P 500 지수, 국채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건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Clearly, the policies are absolutely erratic. There is no strategy.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미국 전문가들은 이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주 상호 관세 협상에 따라 시장이 다시 큰 변동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로 지역 간 강우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불겠고요. 제주의 강풍특보는 차츰 남부 해안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순간 시속 70에서 90km가 넘는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거의 오르지 못해서 서울이 21도, 대전 20도, 대구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